오늘은 뭐 거창한 내용은 아니고요. 알고 있으면 되게 유용한 내용이에요.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바야흐로 탄수화물이 당분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들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많죠. 과연 건강한 식사가 뭔가? 어떤 분들은 골고루 먹는 게 좋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탄수화물 적게 먹고, 지방 적게 먹고 이런 게 좋다고도 하고, 그런데 사실 건강한 식사라는 건 정답은 없어요. 사람마다 흡수율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르고, 받아들이는 영양분도 종류에 따라 다 달라서, 그때그때 필요 상황에 따라서 내 몸에 맞춰서 먹는 게 사실은 가장 건강한 식사예요. 예를 들어 체질식을 한다고 치면은 어떤 음식들은 소양인들한테 좋은데 어떤 음식들은 소양인한테 나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평소에는 골고루 먹다가도 이제 건강이 좀 나빠지고 하면 이제 그때는 지킬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식사라는 거는 각각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하고 내 몸에 맞게 먹는 거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탄수화물에 대한 얘기니까 탄수화물이 뭐냐면 이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제일 유용한 에너지원이에요. 이제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이제 소화가 돼서 그게 포도당으로 쪼개져요. 이제 포도당으로 쪼개지고 나서 이게 우리 몸에 즉각적인 에너지를 내는 그런 요소로 사용이 돼요. 왜 우리 당 떨어지면은 바로 막 무기력해지고 이렇잖아요. 그때 사탕 하나 먹으면 바로 에너지가 확 치솟죠. 바로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 탄수화물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잉여되고 남은 게 있으면 단백질이나 지방으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단백질로 전환된 것들은 근육에 쌓인다든지 이렇게 되고, 대부분은 지방으로 전환돼요. 이제 지방으로 전환되면 혹시 나중에 못 먹게 됐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 몸에 쌓아두게 되죠. 근데 우리 옛날 시대에는 먹을 걸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으로 전환해 놓으면 이제 우리 안 굶어 죽고 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죠. 근데 지금은 안 굶어 죽는 시대가 됐어요. 먹을 게 넘쳐나죠. 하니까 계속 지방으로 축적만 돼요. 딱히 내보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먹는 게 중요했다면 사실은 지금은 비우는 게 더 중요한 시대로 왔습니다. 네. 요새 당분 맛있는 게 많죠. 설탕, 사탕, 초콜릿, 빵, 면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하루 세끼 밥 안 먹으면 못 살아. 이런 분들도 있죠. 네, 그런 걸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하죠. 옛날에 니코틴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게 유행했지만 사실은 요새 병들을 보면 그런 것보다 오히려 탄수화물 중독으로 인한 증상이 훨씬 많아요. 네, 요건 한 체크 한번 해보세요. 요거 중에 이제 한 3개 이상 되면 중독 가능성이 있고 3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내가 좀 탄수화물에 길들여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아침에 밥보다 빵을 주로 먹는 거, 그리고 오후 3, 4시쯤 되면 갑자기 배고픔이 확 느껴지는 거, 또 밥을 먹는 게 귀찮게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항상 뭔가 간식이 이렇게 보인다든지, 그리고 또 밥을 먹었는데도 계속 뭔가 배가 고픈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거, 그리고 밥을 먹었는데도 이제 계속 배고프고 야식이 계속 생각나고 이런 분들도 있고, 이제 식이요법을 못하고 난 항상 새끼 안 먹으면 못 살아 이런 분들 있죠. 그리고 이제 단 음식은 계속 그냥 땡기고 계속 먹고 싶고, 이제 배가 부르고 더부룩해도 그냥 계속 주변에 계속 자꾸 주워 먹고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음식을 먹은 후에도 만족스럽지가 않고 이제 뭔가 덜 먹은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저도 약간 중독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해당되는 게 되게 많죠, 생각보다. 요새는 탄수화물 중독이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요. 네, 탄수화물 중독이 됐을 때 이제 위험한 거는 고혈압, 당뇨, 이제 고지혈증, 비만 이런 것들이 위험하죠. 이런 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탄수화물 조금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를 줄여야 되나? 이제 탄수화물은 적정량이 있어요. 적정량은 보통은 한 전체 먹는 열량 중에 한 반 조금 넘게 55에서 65% 정도가 알맞는 양이라고 보고가 돼 있고, 이제 내가 평소에 좀 중독이고 하면 잠시 이 기준을 좀 낮출 필요가 있겠죠. 좀 낮췄다가 이제 좀 몸이 돌아오면 다시 저 정도를 회복해서 먹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냥 오로지 줄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GI라는 개념이 뜨기 시작했는데, 이 GI라는 개념은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어떤 음식들은 당분이
급격하게 오르고요. 어떤 음식들은 천천히 흡수되면서 당분이 천천히 올라요. 급격하게 오르는 이런 음식들은요, 쭉 갔다가 급격하게 또 떨어져요. 그래서 금방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요.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반면에 이제 천천히 흡수되는 음식들은 천천히 이렇게 증가하면서 천천히 내려오기 때문에 무기력해지거나 배고프거나 이런 걸 좀 덜 느끼게 되고요. 좀 배부름도 좀 오래 유지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이어트나 다이어트 같은 개념에서 이제 GI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이 GI를 어떻게 하냐면 GI 지수라고 치면은 표가 이렇게 나와요. 이제 GI가 낮은 음식들은 당분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들이에요. 보통 55 미만이라고 하는데 이제 바나나라든지 땅콩이라든지 사과, 고구마, 토마토 이런 것들 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는 음식들이 많죠. 이제 위에 쪽으로 가면 이제 이런 것들은 당을 너무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성인병이나 이런 순환계 관련 질환들을 잘 일으키는데 이제 좋아하시는 거 많죠? 도넛, 감자튀김, 콜라, 팝콘, 국수 이런 것들, 떡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당을 좀 급격히 올리는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조금씩은 드셔도 돼요. 이거 먹는다고 바로 몸에서 탈이 나고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걸 먹었으면 그리고 내 몸 상태가 안 좋다면 평소에 좀 GI가 낮은 그런 음식들로 관리를 하다가 이제 또 사람들 만나고 하면 또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탄수화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몸의 세포들은 계속 죽어나가고 계속 생성이 되고 하거든요. 근데 그 원료가 결국은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내 몸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이렇게 채소 과일로 드시는 분들은 몸이 이렇게 채소 과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셔서 좀 건강한 몸을 지키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